서울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예정된 미래같이 좀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네. 이 세종이나 대구 같은 데는 다른 데가 좋을 때도 떨어졌잖아요, 선제적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마침 세종이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 4주째 일단 뭐 반등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세종 같은 건 좀 어떨지 한번 네, 점검해볼까요? 세종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세종의 주간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KB부동산 지수 통계 기준으로 본 거고요. 요걸 보니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살짝 마이너스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보시면 어때요? 플러스가 됐습니다. 드디어. 네. 자, 그런데 이제 매매가는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전세도 아주 살짝 반등이 들어왔죠. 그래서 야, 이게 분명히 지금 세종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로는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종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세종의 실제 아파트의 우리가 호가 데이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와, 지금 이거 보니까 네. 어유. 와, 지금 일단은 하락한 데도 조금 있긴 한데 세종 한신 더 휴 같은 경우는 지금 30%? 30%가 올랐습니다. 야, 뭐 이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대단지라고 할 수 있는 색등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18%가 올랐는데 이거 한번 들어가서 호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매매를 보니까 야, 불과 여기에 이제 저점을 이제 2월 13일 날 최저가가 4억 9천까지 나왔다가 지금 최저가가 5억 9천 1억이 올랐어요 벌써 이 사이에. 그래서 야, 세종을 보니까 거의 지금 호가가 지금 떨어진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지금 상승한, 와, 지금 20%, 10몇 프로, 20%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지금 급등한 또 단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도권이랑 같이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요건 좀 다르게 시나리오를 봐야 되나요? 세종은 이제 뭐 몇 가지 데이터들이 좀 좋은 게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향후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호하지만, 자, 그렇다고 세종의 집값이 싸냐를 봤을 때는 좀 다른가요? 그건 또 아니다. 왜냐면 자, 이것도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세종의 이제 이 소득 대비한 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이요, 제주도랑 비슷합니다. 10.4고요. 부산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부산 집값보다 세종이나 제주 집값이 더 비싼 거예요. 네, 경기도 바로 미치고요.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봤을 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21년 5월 달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15.7. 즉 15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세종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얼마까지 왔냐면 지금 10배 정도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정도 소득을 먹으면 세종의 집값을 살 수가 있는데, 급등하기 전에 이제 19년에 이때를 보시면 18년, 19년을 보면 저는 이게 좀 정상 가격이라고 보는데, 요게 9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 대비해서 세종의 집값이 좀 거품이 아직은 덜 빠졌다. 덜 빠졌다. 네.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빠르게 지금 그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하락을 또 했고, 그리고 향후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반등은 나오곤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세종도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좀 우리가 절호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대구도 한번 좀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올해 이제 가장 안 좋을 부동산 시장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여전히 대구인가요? 네, 여전히 대구인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대구를 보시면 입주 물량이 어떻죠? 작년까지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폭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폭탄이에요. 올해가 거의 35,000 세대거든요. 35,000 세대. 근데 내년에 또 있어요. 내년에도 많아요. 내년에도 평균 올해 22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여전히 지금 매우 지금 많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지금 대구의 아파트를 팔려고 매도세인데 거의 줄어든 게 없어요. 여전히 이제 아주 지금 높고 쌀쌀한 빨간색은 거의 없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주택 구매력 지수도 보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 좋은 수준이에요. 아직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출 끌어다가 지금 대구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소득 대비해서 봐도 어때요? 소득 대비해서 봐도 6.9입니다.
역사적인 평균이 5.9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이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우리 네. 대표님이 매블리 TV에도 나오셔가지고 네. 서울 수도권 시장 날아갈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방을 추천을 좀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실제로 그 지역들이 그 위에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거 보고 재미를 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네. 아파트를 살 만한 곳은 전국에 거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찾아보면 있습니까? 전국에 찾아보면 아예 없진 않지만 네.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도 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또 이런 네. 오르는 데가 근데 이제 있죠? 아주 작은 지역들 어... 아주 이제 좀 이런 안동이나 이런 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좀 안심하고 살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뭐 짧으면 1년에서 길면 2년 안에 좋은 기회가 올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1, 2년 사이에는 어디부터 조금 반짝일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몇 가지 데이터를 좀 겹쳐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야 됩니다. 많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좀 저평가되고 보시면 좋고요.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이제 딱 봐도 대충 견적이 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저는 뭐 서울 수도권보다는 일단 서울 수도권은 거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질 거품이 좀 많아요. 근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거품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방 시장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증감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네, 제일 높고 향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있지만 뭐 내년이나 이 정도 되면 입주 물량도 좀 줄어들 그런 지역들도 또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지역들에 좀 관심을 좀 두시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매매가보다는 좀 전세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1년 좀 뒤에 얘기지만 살짝 어떻게 힌트 같은 거 좀 주시면은. 힌트요? 네. 자, 그러면 저기 이제 리치고에 한번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랭킹에 들어가서 일단 일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그래서 최근만 놓고 보겠습니다. 최근 1년만. 네. 네. 지금 이거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일단 시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가 일자리가 제일 많이 늘었죠? 충남인데요, 충남. 네, 충남, 충북, 세종이에요. 대전. 충청도네. 네. 자,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충남, 충북, 세종, 대전은 같이 뭉쳐있죠. 그렇죠. 비슷비슷하게 뭉쳐있는 지역들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늘고 있죠?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과 아니, 서울이 일자리 늘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다? 지금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여기가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에 입주 물량이 이제 별로 없는 데를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신규 입주 비율을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제 높은 거죠. 우린 낮은 순. 자, 그러면 지금 광주, 제주, 서울, 전북, 세종. 세종이 지금 여기도 있죠. 이거는 시군구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입주 물량 이런 데들이 이렇게 많아요. 입주 물량이 이제 별로 없는 곳들. 근데 아까 우리가 충남, 충북 얘기했죠? 예. 자, 그럼 충북에서 지금 제일 지금 없는 데가 어디냐면 청원구랑 상당구가 입주 물량, 서원구 다 지금 뭉쳐 있죠. 이런 데가 지금 입주 물량이 상당히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별로 없고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니까 이런 지역들은 지금의 이제 뭔가 좀 불안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상당히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좀 괜찮은 지역들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우리 서울 수도권 시장 다시 한번 우리 건너가 보면요. 과거 2009년에 잠깐 반짝하다가 몇 년에 걸쳐서 기간 조정을 받고 뭐 다시 오른 게 2016년 한 이후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렇죠? 상승한 거는 2015년부터 상승. 그렇죠. 네. 그러면 적어도 한 5년 이상의 그 빠짐 기간이 있었다는 건데 이번 장은 어떻게 그때와 비슷한 구도가 펼쳐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게까지 길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이제 IMF형에 가까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은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하락장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IMF 때와 같은 급락형 패턴, 금융위기 이후에 반등 나오고 완만 하락 패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살짝 섞였죠. 지금 이제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가장 급락이 나왔습니다. 22년에.
그리고 지금 살짝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패턴은 저는 이번에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락형에 좀 더 저는 가까울 거라고 보고, 그렇다라면 이제 반등의 시점도 뭐 2008년 이후처럼 뭐 3년 4년 뒤가 아니라 빠르면 1년 뒤, 늦어도 2, 3년 정도 후에는 저는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 4월이니까 한 2024년 말쯤에는 수도권에 집을 사도 될 만한 시기가 올 수 있다. 올 수 있죠.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시나리오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2023년에 지금 하반기에 지금 뭔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경기 침체가 나온다, 그럼 뭔가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럼 급락을 하겠죠. 그렇죠. 급락을 한다라면 그 기회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위기가 23년, 24년에도 계속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반등세를 좀 이어 나가다가 다시 이제 완만 하락세가 저는 뭐 한 2, 3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하락의 그런 시기에는 없었던 일이 지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도 이제 아까 오전에 이제 건설사분하고 업무 미팅을 하다 왔는데, 지난 1년 동안만 이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몇 퍼센트 올랐냐면요. 지난 1년 사이 25%가 올랐어요. 25%. 정말 많이 1년 올랐네요. 사이에. 네. 그럼 원가가 25%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가가 25% 올랐으니까 분양가는 어떻게 돼요? 25% 올려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동안 수익 부동을 볼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뭔가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단 말이죠. 그럼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파는 가격은 내려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물건을 만드는 아파트 짓는 원가는 25% 올랐는 지난 1년 동안. 그럼 이 갭이 어떻게 돼요?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주 자체가 힘들겠네요. 힘들죠.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도 입주 물량이 줄었거든요. 자, 이거를 실제 데이터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금융위기 이후 때는 지방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방은 보면 안 되고 수도권, 내렸던 수도권만 먼저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면, 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2010년 이후 11년, 12년, 13년 계속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네요.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때는 뭐 원자재가 급등을 해서 건축비가 막 올라가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원자재 가격이 특별하게 막 내려가고 그러지 않는 신규 공급을 하기가 건설사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어차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진행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한 3년 정도 후부터는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줄겠네요. 거의 스톱이 되겠죠. 근데 이게 22년 여름 가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2년 가을. 그러면 23년, 24년, 25년. 즉 25년 연말 정도서부터는 이제는 그런 신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또 가격이 오를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짓는 원가 자체가 많이 비싸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의 압력을 좀 막을 거라고, 이게 다시 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잠재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한 5년을 중심으로 저는 기준점은 25년. 내후년. 네. 근데 빨리 오면 뭔가 급락이 나타나면 24년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근데 만약에 급락이 없고 경기 침체가 없고 만약에 늘어진다, 그럼 이게 늦어지면 26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다? 다시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은 또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때는 구축보다는 신축일 가능성이 높다. 왜?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물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